검찰의 조국 수사가요, 나머지는 좀 맹쾌하니까 그냥 쭉 가고 있고,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코링코라는 이 사모펀드 운영사에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코링코에 지금 투자를 받은 4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이 코링코가 펀드가 4개 있었어요. 레드, 블루, 그린. 이 조국 가족은 블루에 했지요. 그리고 배터리 펀드까지. 그러니까 빛의 색깔에 따라서 레드, 블루, 그린, 그리고 배터리 펀드. 그렇게 해서 4가지 펀드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4개의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5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펀드가 하나씩 했는데, 레드 펀드는 2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펀드가 4개, 투자한 회사 5개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 5개에 보면 조국 가족이 투자한 회사만 가로등 전멸기라 해서 광급 사업이고, 나머지 4회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과제인, 문재인 정권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차세대 산업과 관련되는 모양새를 띈 회사에 다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링크라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와 핀테크 사업, 그리고 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 응급제. 자, 지금 포스링크는 상장 폐지 심사 중입니다. 거래 중지되어 있어요. 웰스 CNT는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 전멸기 회사. 그리고 태영 웨이브라는 것은 5G 광중계기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WFM은 2차 전지 배터리 응급제를 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 WFM은 A1A라는 회사를 코링코 PE가 118억을 투자해서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국이 가족이 출자한 펀드에서 저거 그 펀드만 광급공사 아주 안전하지요. 이거는 조국의 위치로 봤을 때는 광급공사는 따는 거는 시간 문제지요. 그래서 조금만 영향력을 행사하면 딸 수 있었겠지요. 그 펀드에서 투자한 웰스 CNT의 관계자가, 안 그러면 코링코 PE의 관계자가 다니면서 이 조국 펀드 가족 이런 부분을 슬쩍 암시만 해도, 그까지 이야기 안 해도 조국만 해도 다 공사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망하지 않는데 했고, 나머지 4개는 보면 거창하게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 수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기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이런 이름으로 인해 뭐가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조국 이름을 살짝 팔면 돈을 끌어모으기 좋고, 그리고 인수합병, 그 다음에 우회 상장, 종목 변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좋은 소재들을 깔아놨지요. 그런데 딱 조국 가족이 투자해놓은 웰스 CNT는 절대 안 망하는, 매출이 그냥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1A라는 코스닥에 거의 마시간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종목에다가 배터리를 붙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배터리 회가 하나 더 있죠. 익성이라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합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매출 실적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뻥이니까. 그러니까 매출 실적은 인수합병으로 조국 가족이 실제 주인인 웰스 CNT 걸 쓰면, 그러면 인수합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게 진행되는 단계에서 조국이 청문회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게 지금 어긋나 버렸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웰스 CNT가 코스닥 상장사의 핵심 종목이 되면서 이 나머지 회사들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코링코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 5개 회사는 외관상으로 보면 별개의 회사인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코링코와 인력, 자금,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뒤에 그림 보면 지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세 사람이 도망갔어요. 이 장부상으로 대표라는 이상훈이도 도망갔고, 그 다음에 조국의 오촌 족가면서 실제 대표라고 의심되는 조동범이가 도망갔고, 또 조국의 처남, 이제 이 사람은 도망은 안 갔지만은 이 코링코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서요. 이 WFM의 전 대표이고 신성석유라는 회사의 대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으로 지금 키맨이다. 근데 이 사람도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 전체로 보면 이 코링코 PE가 있고 4개의 펀드가 있고 그리고 5개의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실제 바지, 이거는 또 가짜 바지, 처남이 회사의 소유 구조에 있고,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이 코스닥의 상장회사인, 한때 영어 교재 출판사였던 A1A인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WFM으로 바꾼 이영희의 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식을 코링코에 팔고 또 나중에 똑같은 주식을 되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아까 코링코 PE의 오촌 조동범이도 이 바지라고 한 거는 전 조동범이가 주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니까 조동범이가 넣은 돈도 없는 것 같고요. 조동범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한마디로 이 구도를 짜는 그런 이 바닥에 일종의 지가 좀 안다는 선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앞에 내세운 사람이 지금 도망간 이상훈이고, 얘 이제 단국대학교 성악과 나왔다라는 보험회사 있던 사람인데, 이것도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좀 안다는 친구는 결국은 지금 임성균인데, 이것도 이제 단국대 나왔 사람인데 아마 이상훈이 후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시에 따르면 조국 펀드의 지금 핵심 운용 역할을 임성균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장 자격인데 WFM의 직원 자격으로 22만 주를 스톡 옵션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이고 또 스톡 옵션까지 받았어요. 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해당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관련된 회사, 자금 운용을 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장해야 되고, 코링코의 직원이면서 두 쪽 다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스톡 옵션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 지금 상폐대에 있는 제일 앞단에 있는 포스링크의 재무 담당이던 이동건이는 현재 코링코의 이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링크의 재무 담당 과장이 또 코링코 본사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이 5개 회사를 여기에 이 코링코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 회사에 자금 운영하다가 직원이 됐다가 스탁 옵션을 받았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거죠. 이 5개 회사와 코링코 사이에 직원뿐만 아니라 돈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WFM이 지난해 코링코에 13억을 빌려줬어요. 이게 코링코에다가 위에 회사에다가 자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요. 또 2017년에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웰스 CNT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10억 5천만 원을 어딘가에 빌려줬어요. 조국 가족이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일가는 14억이지만 조국 처와 자식 둘이가 투자한 돈은 10억 5천만 원인데, 그 돈을 투자받아 놓고 갑자기 10억 5천을 어딘가를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에 이 그린펀드에서 투자받은 태영 웨이버에게 또 어딘가에서 10억 5천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정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이
조국 가족이 냈다라고 하고 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일로 들어갔다가 어딘가 빌려지고 또 여기에 태영 웨이브에서 어딘가 또 10억 5천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정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펀드사에서 나간 돈이 그린 펀드로 가서 결국은 태영 웨이브까지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요. 자, 포스링크와 또 코링코 사이에도 또 WFM 사이에도 지금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도 있고요. 코링코 사무실과 WFM 사무실도 뭐 서로 같이 쓰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꾼들이 다 모여가 조국 가족 끌어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확보해 놓고 돈을 뺑뺑 돌리면서 지금 주식에서 한판 띄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지극히 지저분한 아주 그냥 삼류 중에서도 이 바닥에 제일 삼류들이 하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이 일에 연루되었을까? 이해가 안 간다네요. 정상적이면 좀 모양을 갖춘 데 들어가서 제대로 해먹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에 노골적으로 정권이 하는 부분을 흉내내려고 억지로 애를 쓰는 깜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저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제 하나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WFM 이게 코스닥 상장 회사였죠.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정상이고 코스닥에 몇천 원이라도 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좀 이상하고. 근데 한 200억 들여가지고 이 WFM을 코링코가 인수를 했지요. 198억인데 코링코 자기 자본이 118억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80억을 조성해서 118억과 합쳐서 198억 한 200억 들여가지고 이 WFM의 모체가 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우시라는 사람이 코링코에다가 자기 지분을 팔은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배터리 펀드 80억 안에 지가 회사를 팔고 또 지 회사를 산다고 들어온 이 80억 안에 우시 지분이 32억, 21억은 또 신성석유라고 이것도 우시 거래요. 그러니까 지가 낸 돈이 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53억이에요. 이 53억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코링코를 생각할 때는 항상 10억 5천만 원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 조국 가족이 낸 액수 10억 5천만 원이 곳곳에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는 또 53억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선가 수정되었다, 기부되었다, 회사에 53억이 들어왔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시가 배터리 펀드에 사실상 자기가 낸 돈이 53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 WFM 원래 팔 때는 그 이름이 아니었죠. 그걸 팔고 또 자기가 그걸 샀던 펀드에 자기 돈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우시는 결국은 WFM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사모펀드, 배터리 펀드로 이름을 옮겨 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샀다라는 게 이게 돈을 주고 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FM의 대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주식 자기 지분은 작아졌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WFM이 커지면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상장회사가 됐잖아요. 자기는 지분을 좀 작게 갖고 있어도 옛날보다는 돈은 엄청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또 우시는 WFM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도 23억 원어치 인수했다는데 채권을 돈을 주고 샀을까? 아니면 그냥 지분을 줄이는 대가로 23억 원어치 채권을 전환사채 CB를 받았을까도 지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WFM은 28일 날 2,450원으로 푹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하한가로 떨어졌는데요. 웃기는 거는 이 우시가 WFM의 자회사 주식을 58억의 회사 주식을 넘기고는 4개월 뒤에 38억으로 되샀다라는 겁니다. 그 20억을 똑같은 주식을
이렇게 넘겼다가 받으면서 20억의 이 차익을 챙긴 거죠. 자, 코링코가 WFM에 20억을 손실을 미치면서 그때 같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요. 이것도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우려가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지금 코링코의 사장도 그런데 이 WFM에서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99.9% 이 배터리 펀드가 우식 거래요. 가족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실질적으로 코링코에 팔은 척하고 이 배터리 펀드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망간 3인 이 이상훈이, 조동범이, 그리고 이 우모, 이 서인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이 서희가 다 짜고 이 자산운용사도 밑에 사모펀드도 또 이 껍데기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회 상장시키고 거기에 인수합병시키고 하는 그림까지도 다 짜서 내 회사를 가지고 띄워서 해먹자. 그렇게 아마 서로 합의가 되고 자기 회사를 파는 것처럼 하면서 사모펀드를 가지고 보유하고 그러면서 그 외에 좀 주고받기로 했던 돈거래도 있어서 그걸 맞춰주고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챙기고 일부는 회사 주식을 팔은 것처럼 하고는 이 펀드를 통해서 그대로 회사의 지분은 조금 줄어들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정권의 사업하고 연장시켜서 이제 이 또 가로등 회사까지 얹어서 우회 상장해서 뻥 튀겨서 챙기면 내가 뭐 잘 안 나가는 회사 주식 들고 있으면 소유하면 뭐하냐. 차라리 실세하고 얹어서 뻥 튀겨서 제대로 해먹자. 지금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코링코가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관련사에 25억을 투자했다라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 포스링크를 통해서 가상화폐 관련사에 25억을 투자를 해서 2017년 12월에 규제 발표 한 달 전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했다가 청산을 해서 이 수익률 30%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코링코가 정권 실세들이 다 해먹었을 거라고 하는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부분에도 25억을 투자했다가 이제 정권이 여기에 단속 들어갈 거라니까 팔아서 30% 수익을 봤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정보 등을 조국 등으로부터 듣고 이걸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멀쩡한 사람이 지 회사를 넘겼다가 펀드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정산하는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이 코링코는 또 가상화폐까지 관여하고 그러면서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 가로등 유일하게 수입을 낳고 있는 광급 가로등을 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2차 배터리를 내세우면서 종목을 바꿔놓고는 이 가로등과 실적 없는 배터리를 합쳐가지고 가로등으로 지금 주식 가격을 올려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도망간 세 사람은 그야말로 주가 조작, 인수합병 전문꾼들이다라고 봐야 되고 조국이 이 꾼들하고 어울려서 핵심적으로 유일하게 수익을 낳는 회사는 웰스 CNT인데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은 조국이 지금 이 모든 그림에서 아주 안전빵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